네이버 같은 데나 아니면 통신 회사들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점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위협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 새로운 서비스의 기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직은 잘 안 알려졌지만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컴퓨터공학부 교수로 있고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장병탁입니다. 인공지능은 사실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려는 이런 연구 분야로 출발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직업에 관한 거를 기계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알파고 때부터 이기는 한데 인공지능이 사실은 지난 한 70년 동안 연구하면서 최근에 크게 바뀐 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해지는 방법을 예전에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똑똑하게 만드는 방법을 했다면 알파고부터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똑똑해집니다. 근데 알파고하고 또 챗GPT가 달라진 거는 뭐냐면 바둑의 수 같은 거 이 수를 둘지 저 수를 둘지 구별하는 것만을 잘하는 거를 학습했는데 지금 챗GPT는 구별만 하는 게 아니고 글을 써주죠. 단어를 생성하고 심지어는 영상도 이렇게 생성하는, 그게 생성형 이제 AI라는 모델인데 이런 부분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건 사실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인공지능 이미 커뮤니티에서 이미 개발해둔 기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챗GPT를 넘어설 만한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챗GPT는 글을 입력으로 주고 글을 출력으로 합니다. 나중에는 아마도 글을 입력으로 주면 그림을 그려주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비디오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음악을 생성해주거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챗GPT에 붙는다고 하면 챗GPT가 내가 어떤 음악을 작곡해줘 그러면은 음악 같은 게 생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서 어쩌면 인터넷에도 결국 그랬던 것처럼 구글 같은 회사가 또 나타나서 상당한 부분을 글로벌로 장악하는 회사가 나타나긴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꼭 거기 하나만으로 모든 전체 인공지능의 산업적인 수요를 다 만족할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또 나름대로 작은 회사들이나 AI 관련 기업들이 여전히 할 일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초거대 AI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움직였습니다. 웬만한 대기업들, 뭐 카카오, 네이버, KT, SKT, 무슨 뭐 LG 등등은 이미 초거대 AI 플랫폼을 나름대로 개발해 왔고 꽤 잘할 것 같고 출시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AI가 보면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기업이 유리하고요. 네이버 같은 데나 아니면 통신 회사들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출발점은 좋은 거죠. 그런 면에서 기업들이 한편으로는 위협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 새로운 서비스의 기회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직은 잘 안 알려졌지만 예를 들면 어마어마한 데이터나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이 그거를 인공지능 특히 생성 AI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나 서비스가 생길 것 같습니다. 비디오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방송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오히려 큰 산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은 데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챗GPT가 사용한 데이터는 텍스트라는 글로 학습을 한 거죠. 그 다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영상이나 이미지나 사진 같은 거 이미 일부 사용되고 학습을 하고 있기는 한데 아직 문제 복잡도가 더 높아서 더 많은 데이터를 사실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문제를 완전히 푸는 데는 아직 데이터가 더 필요해서 그게 아마 다음 정도 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제조업이나 전통 산업에서처럼 심지어는 몸으로 하는 사람의 노동력 이런 거를 이제 AI가 대체하는 이런 게 그 다음이 될 것 같습니다. 엠바디드 AI는 사실은 신체를 가진 인공지능입니다. 몸을 가진 인공지능. 그래서 지금 챗GPT가 훌륭하긴 한데 글로만 학습을 했고 말만 하는 거죠. 글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완전히 이해를 하고 글을 쓰거나 말을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해를 하려면은 글로만 공부를 한 게 아니고 여기 컵이 있으면은 컵을 만져보고 물도 마셔보고 그래서 체험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데이터로 기반으로 우리는 학습을 한 건데 현재 AI 수준은 아직은 주로 글이나 기껏해야 사진 정도만 학습해서 생기는 이제 이해를 기반으로 하지 못한 그 단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기계가 몸을 가지는 겁니다. 몸을 가지고 다양한 센서를 가지고 심지어는 행동까지 하면서 그걸 데이터로 학습을 하면 이제 정말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챗GPT가 가지는 hallucination을
이런 환각 현상 이런 것 같은 거를 이제 극복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 몸으로 하는 일을 이제 노동력을 AI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분명한 거는 사람이 현재 하는 일을 완전히 기계가 대체하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지 보조를 하거나 일부 일을 시키면은 기계한테 떼어가지고 시켜주면 그거는 잘할 수 있고요. AI가 일을 다 한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놀고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완전히 뺏기는 우려는 안 해도 되는데 대신에 인공지능하고 사람하고 협업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전체 예전에 하던 일들을 일부를 기계한테 맡긴다고 생각하고 나는 좀 더 여유를 갖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는 됩니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하는 일하고 AI를 전혀 활용 못하는 사람이 하는 일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본인이 하는 업무를 더 잘하고 이런 시도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계의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능가하는 시점, 이 시점을 보통 특이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점은 사실은 딱 온다 안 온다 언제라고 경계를 짓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서 점차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기계가 점점 더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점점 사람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더 잘하는 부분이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혹자는 뭐 2045년 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최근에는 발전 속도가 더 빨라서 그거보다 더 빨리 올 거라고 다시 예측하는 분도 있기는 한데 사실은 정확한 정의는 인간의 지능하고 기계의 지능이라는 걸 뭘로 정의하느냐의 약간 논의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바둑에 관한 지능이 있다고 하면 이미 알파고가 사실은 사람을 능가한 거죠. 이미 특이점이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바둑만 잘 두는 사람이 꼭 지능적인 사람이냐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아직 그걸 특이점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챗GPT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어려운데 뭔가 다양한 분야의 박식한 이제 만물 박사 같은 글을 써주기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웬만한 사람보다는 범용의 어떤 일을 하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을 가져서 조금 더 발전했다고 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챗GPT는 완전히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써주는 글에 대해서 100% 신뢰하면은 사실은 위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직은 아닙니다. 뭐 사실은 지금 AI 기술은 어떻게 보면 다 컴퓨터에 의해서 구현되고 컴퓨터는 다시 전기를 쓰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그 다른 분야에서 기술 발전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훨씬 더 가속화해서 발전할 수 있겠죠. 인간 수준의 AI 내지는 특이점 이런 거가 더 빨리 올 수 있겠죠.